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국지승입니다. 이번 헬로 그림책 전시에서는 2023년 출간한 아빠와 호랑이 버스와 2022년 출간한 바로의 여행 두 권의 원화를 전시하게 되었어요.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빠와 호랑이 버스는 아빠와 선아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날로 시작하는데요. 아빠와 선아는 힘들게 버스에 오르고 버스 안에서 나른한 잠에 빠져있는 동안 버스는 목적지를 지나 신비로운 숲속에 도착합니다. 맑은 날 비가 오는 신비로운 숲속에서는 호랑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고 선아와 아빠도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바로의 여행은 그림책 작가 다영씨와 다영씨가 그리는 바로가 나오는데요. 다영 작가는 바로를 항상 1등하는 주인공으로 그려요. 다영씨가 그리는 대로 살던 바로는 어느 날 나는 왜 달리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작가의 이야기를 벗어나 긴 여행을 떠납니다.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 곁에서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건강한 거리를 생각하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일 파스텔과 색연필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아주 좋아합니다. 헬로 그림책 전시에서 두 권의 그림책 원화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헬로 마켓에서도 정성스럽게 만든 굿즈 판매하고 있으니 편하게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김리라입니다. 헬로 그림책 전시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품은 와! 눈이다! 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출간된 그림책이 아니라 그림책 덤이에요. 지금 인쇄소에서 한창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니 따끈따끈한 그림책 와 눈이다를 헬로우 그림책에서 만나보세요. 와 눈이다는 어느 눈 오는 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열심히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는 눈사람들만 우두커니 남아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눈 오는 날에만 우리 곁에 머물다가 금세 떠나가야 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눈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눈사람들을 위한 작은 파티를 한번 열어줘 볼까? 눈 오는 날에 태어났으니 생일 파티면 좋겠다.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와 눈이다는 처음에 한 장 그림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한 장 그림책이 뭐냐면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을 자르고 접어서 이런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드는 거랍니다. 정말 이 그림이 이런 그림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지만 한 장 그림책은 제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한 장 그림책을 접었다 펴는 것이 이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책 구조로 다시 작업을 했어요. 그 덕분에 누구나 쉽게 스스로 펼쳐볼 수 있는 그림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장 그림책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한 장 그림과 와 눈이다 그림책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같은 점도 찾아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점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한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럴 계기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제가 만든 책 어떡하지를 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는 동물 4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그리고 또 화해했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지 문제 해결과 협동 그리고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말, 토끼, 돼지, 강아지가 저희 가족의 삐이더라고요. 저는 돼지띠인데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고 만들었냐고 물으시기도 한데 저는 뭐 일부러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때 떠오르는 동물들이 4마리가 이 동물들이라서 그래서 만들게 됐고요. 이 책은 열린 결말이에요. 상상력을 요구하는 그런 책이라서 항상 제가 끝나고 나면 질문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게 뭐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동물 4마리는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구두를 생각하다가 동물들이 숲에 놀러 갔다가 유리에 베이게 되면 동물들도 구두를 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사실은 구두라든가 그런 옷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하고 자연보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뭐야 라는 책을 또 내게 됐어요. 작년에 내게 됐고요. 올해 또 3번째 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방 이야기인데요. 제가 인형극도 하고 있는데 그 인형극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책을 출간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고 멋진 그림책 작가로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활동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책 시장에 가면은 어떠한 공간의 서울을 표현을 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주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전통 시장들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공간을 콘텐츠화 해보자 해서 시장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 처음의 기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콘텐츠화 할 때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이 각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기억들 중에서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부분이 긴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 속에 긴 복도를 따라서 각각의 상점들이 있고 조명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찾다가 없다 하는 장면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열림으로 인해서 길게 형성되는 이러한 그림책만이 갖고 있는 파라텍스트를 활용해서 제 기억 속에 긴 통로와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구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주된 것은 모든 페이지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였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상철이라고 그래서 가로 판형의 윗부분을 이렇게 재본을 하고 접지면은 사방면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가령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길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판형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책을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는 지그재그로 내려오지만 마지막에 아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긴 복도를 따라서 제가 기억했던 그 시장의 모습을 스케치했던 것을 대부분 살려서 다시 여기 한 코너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4열로, 5열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책 페어에 오셔서 제 부스에 꼭 방문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그 작가가 그때 말했던 그 공간을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 거였구나. 그게 책과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였구나. 그 사이 공간이 이것이었구나. 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김지영입니다. 이번에 헬로 그림책 전에 저는 내 친구 이응시 오티읕과 똥도둑을 잡아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친구 이응시 오티읕은 전작인 내 마음 시오시오티읕의 시리즈물로 만든 책이에요. 내 마음 시오시오티읕이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만든 책인데, 내 친구 이응시오티읕은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와 다른 존재인 친구들을 만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시작은 내 친구 내 마음 시오시오티읕을 작업할 때 주인공 아이가 외계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외계인들을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책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외계인 컨셉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응시오티읕을 붙이면서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이상하고 요상하고 얍삽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찾은 친구가 로봇 친구예요. 그런데 이 로봇 친구가 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제가 그 과정을 요술해라는 이응시읒티읕이 들어간 단어 중에 요술해를 썼는데, 그 과정에서 요술 같은 단어, 미안해를 말하게 되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렇게 삐졌던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고 이 아이 서로에게 적응해 가면서 익숙해져 가는 그런 친구와의 사이를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이 낯설고 무섭고 그런 또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저희 책이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똥도둑을 잡아라 라는 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캐릭터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캐릭터 만들기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냐면 무작위로 무생물과 생물을 무작위로 생각을 한 뒤에 또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뽑아서 탄생한 단어가 변기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변기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구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용은 똥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이 똥이 이제 도둑질을 할 만큼 그렇게 훔쳐가려면 이 똥은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무언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설정이 이 동네가 좀 약간 북유럽의 마을처럼 제가 일러스트를 그렸고, 그런 북유럽 마을, 추운 마을이기 때문에 똥을 연료로 쓰는 마을인데 이 용들이 이 똥을 훔쳐서 자기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계속 훔쳐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린이책과 기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다가 현재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권의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한림출판사의 어떻게 의상실, 웅진 주니어의 출렁출렁 문어섬, 그리고 보리출판사의 나의 하나. 첫 번째 책인 어떻게 의상실은 고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이 있잖아요. 책에서는 고민을 가진 동물 친구들이 의상실에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꼭 단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외모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올여름에 출간된 출렁출렁 문어섬은 제 그림책 중에서 이야기와 스케치 수정이 가장 많았던 책입니다. 여러 번 책상 서랍에 들어갔다 나온 책이에요. 저는 팔레트라는 작가 그룹에 참여해서 스터디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시에서 이 작품을 완성해서 선보였고 계약이 된 케이스입니다. 문어섬이라는 현실에 없는 공간을 만들고 각각의 캐릭터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 작업에 많은 시간을 썼던 작품입니다. 더위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즐거움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을 만나는 독자들이 책 속에서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나야 나를 소개할게요. 저는 밤을 좋아하는데요. 어느 가을날 밤을 까먹으면서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밤의 겉은 뾰족뾰족하잖아요. 안팎의 상반된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사람도 안과 밖, 보여지는 모습과 마음 안의 감정이 있는데 이걸 연결시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밤과 그 겉모습이 비슷한 고슴도치를 대입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작업 방법은 스케치 후에 수채화와 가쉬로 각각의 이미지를 그린 다음 디지털로 합성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콜라주 작업을 좋아했는데 디지털 방식을 배우면서 결합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었어요. 앞으로는 책에 따라서 다른 재료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방식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권의 책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 그리고 걱정에 관한 책이에요. 내년 연말에는 전시도 계획되어 있어요. 독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미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8년도에 일러스트레이터의 직업을 갖고 아이들의 교재, 학습지, 그림책, 동화책, 표지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재밌고 훌륭한 글들을 만나면서 나도 직접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림책 작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감기벌레는 집짓기를 좋아해 라는 책으로 미우라는 이름으로 그림책 작가가 되었고요. 그 뒤로 사탕괴물, 스마트폰을 공짜로 드립니다. 파이팅, 공포에 세우는 공포의 구구단, 소원을 들어주는 수수께끼 비책, 그리고 걱정이 야아아, 오늘 만나볼 나는 까마귀까지 총 9도서 쓰고 그렸습니다. 네, 이 나는 까마귀 책은 상처받은 까마귀의 이야기예요. 까마귀가 어떠한 남들의 시선, 평판, 이런 선입견으로 상처를 받은 어떤 내면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까마귀가 귀도 틀어막고 몸도 꼭꼭 가려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숲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바닥에 어둠 속에까지 같이 어둠이 돼버리는 그 정도의 좌절까지 겪게 돼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해가 떠오를 무렵 어떤 현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까마귀가 까맣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빛에 따라 자줏빛, 황금빛, 비치빛으로도 비친다라는 그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까마귀가 희망을 품고 다시 비상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까마귀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선입견이나 아픈 상처의 말로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부정적인 자아,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부정하는 말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슬픔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곧 어떠한 글, 어떠한 그림, 우리가 자주 만나는 책, 여기서는 그게 바로 옛날 조선시대의 연암 박전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 글을 만나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이야기를 까마귀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그림책을 좋아하는 독자분들 모두 그림책 많이 많이 만나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혼자 있을 때 나눈을 그린 작가 박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전공을 살려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다행히 책을 좋아해서 여러 책을 같이 읽었고 덕분에 다양한 작가들의 책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작가도 생기고 유명한 작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3살 무렵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그 오전 오후에 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점점 커가는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으로 기록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의 10년 만에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을 네이버 그라폴리오라는 사이트에 일주일에 한 장씩 올리고 블로그에 꾸준히 업로드를 했어요. 그 그림들을 모아서 작은 카페에서 이제 허니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어요. 이 그림책을 그리기 전에는 딸이 저의 뮤즈 같은 존재였는데 신기하게 책이 나오고 나서 강아지가 저희 집에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 딸과 강아지를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1일 1 드로잉을 주제로 삼아서 매일 한 장씩 그리고 일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서울시 송파에서 살았는데요. 그림책을 출간하고 나서 만난 좋은 인연으로 송파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여성 그림책을 만나다라는 사업에 초청되어서 작가가 되기까지 이야기와 수채화 1일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소하게 수업을 개설해서 아이들이랑 어른들께 그림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들에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동물들, 특히 이제 반려동물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받고 또 보호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그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제 그림을 보시고 아이와 동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돌아가시는 그 길이 따뜻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근처 대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다 출발선을 보니 떠올랐다. 나는 어릴 때 운동했날 하는 달리기를 싫어했다. 출발 전 느껴지는 긴장감, 탕 하는 총소리, 앞서 나가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혹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달려야 하는 일이 힘겨웠기 때문이다. 결승선에 들어오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대로 앉았다.
나는 항상 4에서 5등 정도를 했고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살면서 순위에 기뻐하고 순위에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그렇다. 달리기에서 1등은 누가 뭐래도 1등이지만 창작은 좀 다르다.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작가 개개인만의 고유성, 그걸 들여다보는 재미와 표현할 때의 짜릿함, 이 세 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야기를 만들며 나는 다양한 나를 마주한다. 수상해를 만들 땐 낯가림 심했던 어린 나를, 고양이를 안는 법을 만들 땐 반려묘 집사로서의 나를 깊게 들여다본 시간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좋아지기도 싫어지기도 한다. 나의 이야기는 대부분 경험에서 비롯되기에 새로운 감정이나 인상적인 상황을 겪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 결혼과 이사를 했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쌓일 수 있나 싶었다.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그렇구나 싶은 상황, 마음이 넓어졌다가도 금세 좁아지는 순간 등 아마 훗날 만들게 될 이야기에도 자연스레 녹아들지 않을까? 유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반영된 수상해, 굴곡도 많고 배움도 많았던 고양이를 안는 법, 책의 속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어 미디어 아트와 그림책을 결합한 미디어 그림책 153시간, 수작업의 정점이자 이 책의 모든 것을 알게 된 팝업북 안녕 꾀꼬리. 그 외에도 다양한 작업 방식과 소통법을 배우고 새로운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준 작업들이 있다. 요즘은 어릴 때 느꼈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살다 보니 세상이 마냥 아름답진 않지만 그럼에도 재밌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힘든 순간이 와도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 기대하는 여러 까닭 중 하나는 어릴 때 본 책 속 세상이 재밌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림책 작가를 오래도록 꿈꿔왔는데 그 기간에 비해 이뤄낸 것이 많지는 않아 가끔은 그 사실이 머쓱하기도 하다. 열정의 크기와 시간이 능력과 비례하진 않더라도 버티는 힘이 되어주는 건 분명하다. 오래도록 머물고픈 세계를 위해 오늘도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식사 후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을 씩씩하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심은지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꾸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대학원에서 미술심리치료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또 일하면서 잠시 작가라는 꿈과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작가라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길로 바로 그림책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더미북 전시에서 감사하게도 출간 계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림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엄마는 모를걸이라는 그림책이 바로 제가 쓰고 그린 저의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바로 이 그림책인데요. 이 엄마는 모를걸이라는 이야기는 엄마의 잔소리에 몸이 작아져 버린 아이의 신나는 하루를 그린 이야기예요. 이 책은 책을 읽는 모두에게 무엇이든 괜찮은 하루를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인공 유진이는 과자를 100개나 먹어도 괜찮고 온 집안을 마음껏 어질러도 괜찮고 우유에서 목욕을 해도 괜찮은 신나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꼭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함께 사용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물감으로 작업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저랑 잘 맞는 재료가 무엇인지 연구한 끝에 아크릴 과슈와 유성색연필을 주로 사용해서 작업했고
수작업 이미지를 다시 디지털 작업을 거쳐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엄마의 잔소리에 몸이 개미만큼 작아지지만 위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껏 신나게 노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시선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아이와 닮은 엄마의 시선에서 끝을 맺으면서 엄마의 신나는 하루 역시 상상하게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루가 생긴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당시에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누구나 쉽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작업하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책 작가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 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똑같아요, 재미있게 먹는 법, 드로잉 탐정단, 유기견 영남이, 수영장에 간 아빠, 조리방 장렬이,
내가 잘하는 건 뭘까? 그리고 놀이터에 간 아빠를 쓰고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은 기존의 그림책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독립출판을 전제로 해서 작가들과 함께 했던 워크숍을 통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책과는 결이 많이 다른데요. 그 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한데요. 나를 찾는 글쓰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좀 엄하시고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었던 말들이 가슴속에 많이 묻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를 찾는 글쓰기를 하면서 그 말들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쭈삣쭈삣 하면서 몇 자 못 적었는데 점점 몰입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듣고 싶었던 말들이 떠올라서 한참을 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한 4페이지가 넘어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잊었던 기억까지도 떠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책은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을 정리하고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는데요. 책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들은 지금 당장 제가 제 아이에게 해야 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올해 독립출판 전시를 하고 나서 다행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책은 아마도 내년쯤에 서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이 말들을 여러 번 되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이 말들은 제가 제 자신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꼭 듣고 싶은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직접 한번 적어 보시면서 저와 같은 치유의 경험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윤순정입니다. 어릴 적 아빠의 일터인 간판 작업실을 놀이터 삼아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한 꼬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그림책 작가 윤순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된 지금은 그림책 작업실을 놀이터처럼 또 즐겁게 작업하며 여러 그림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그린 그림책에는 눈 오는 날 토끼를 만났어요. 또 왔어요. 특별한 가을, 또 아빠의 작업실, 4권의 그림책과 일어나 아침이야, 찾았다 우리 아기, 이렇게 2권의 아기 보드북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헬로우 뮤지엄에서 여러 독자들 앞에 저의 그림책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설레이고 기쁩니다. 저의 그림책 주제는 가족과 사랑입니다. 가족과 사랑은 삶의 원천이자 그 삶을 살아갈 힘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 원천의 기억은 세상 속에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워몰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저의 워몰에서 비롯된 여러 소재들이 지금의 저의 그림책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저의 의도에 따른 그 어떤 고민과 애정을 여러 독자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책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 출간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여러 작업 과정들이 있거든요. 기획, 자료 수집, 또 스토리보드, 캐릭터 구상, 스케치, 컬러링, 더미북 등등 이 과정들을 독자와 가까이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린이나 성인 대상의 그림책 강연, 또 개인 전시, 또 단체 전시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계속 구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반가운 그리움을 만나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그림책을 짓는 그런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책 작가 윤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은미입니다. 저는 그리고 쓰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2023년 헬로우 그림책 페어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쓰고 그린 그림책은 기이하고 기묘한 서커스,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정지호예요. 이상한 나라의 정지호를 보자면 이렇게 콜라주라는 방식으로 환상과 모험을 그려낸 그림책이에요. 이 콜라주라는 방식처럼 저는 독특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랑하고요. 이 작업실도 그런 이미지와 소품들을 모아놓은 저만의 공간이랍니다. 제가 쓰고 그린 책 안에서 보다시피 환상, 독특한 이미지, 이상하고 기이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미지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담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 페어에 갖고 나갈 작업으로는 이런 아트 저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저의 작가 노트이자 아이디어 수집 기록이자 종이 모음집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제 작업으로 해오던 것인데 이거를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그림책이란 형식을 어떻게 확장시켜 볼까라는 제 고민을 담은 책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페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곧 만나 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소라입니다. 저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한 권의 그림책을 완성하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미대를 졸업 후에 외주일을 주로 받아서 글 위에 그림만 그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림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때는 동물이나 먹는 것, 여행이 위주였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관심이나 주제가 육아 혹은 결혼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딸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 6살이 되어서 말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정말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임신도 처음, 아이의 1살, 2살, 3살, 4살, 5살, 그리고 지금 6살도 처음이라 정말 많은 자극이 돼요. 이제 7살이 되는데요. 그땐 또 어떻게 아이와 저의 관계가 변할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보통은 색연필과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패드 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손맛이 나는 그림과 간편하고 효과적인 아이패드 그림을 둘 다 놓칠 수 없더라고요. 이번 2023년 11월에 출간한 아빠의 겨울 레시피도 아이와 남편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집에서 밀가루로 촉감놀이를 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집에서 밀가루 파티라니 그건 정말 슬프죠. 그치만 정말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니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예쁜 순간을 남겨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림책을 기획해서 지금까지 만들고 그리고 엮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로 그리고 이야기로 그림책을 엮어나갈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영림입니다.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독자님들 만날 기회가 잘 없는데요. 지난 헬로 그림책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받은 따끈따끈한 피드백과 그리고 독자님들과의 나눴던 즐거운 소통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기운과 또 독자님들과의 소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동문화 그림 작업을 해왔는데요. 현재에도 아동문화 그림 작업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만들기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림책으로는 어두운 밤이 무서워 자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만든 깜깜이, 젤리젤리 수도 없이 외치는 아들을 위해 그림책에서라도 실컷 먹어보라고 만든 마법 젤리, 차를 타고 만난 방직턱 위에서 엉덩이를 더 튕기며 외치던 달그락탕, 아픈 엄마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식사 준비를 해주던 아이를 보고 만든 내 걱정은 하지마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를 생활 밀착형 그림책 작가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생활에 녹아있는 에피소드, 단어 등에서 소재를 얻습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님들과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찾은 소재로 이야기를 엮는 과정에서 작가님들과 스터디를 하며 그림책의 형태로 디벨롭 시킵니다. 작가로 혼자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 때 다른 작가님들의 제3자의 눈으로 피드백을 들으며 생각이 확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또 진행하시는 과정을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된답니다. 무엇보다도 프리랜서로서 홀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는 든든한 소속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책 더미는 전시회도 열고 출판사에 투고도 합니다. 헬로 그림책에서 그림책을 사랑하는 많은 독자님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님들이 좋은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한 권의 그림책이 작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헬로 그림책 잘 즐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림책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림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혜인입니다. 저는 2022년 그림책 가치 짓자를 시작으로 너희가 똥을 알아, 달팽이 달리기까지 총 3권의 그림책을 출간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책을 좋아하는 독자였어요. 대학생 때 조성경 작가님의 파랑새를 우연히 읽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던 건 완전한 우연이었어요.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 회의감을 느끼고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며 한참이나 방황했는데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지 않아 다시 공채 준비를 시작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죠. 최종 면접마다 번번이 탈락했어요.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던 회사에서도 불합격 통지를 받고 펑펑 울다가 갑자기 한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토리보드로 그려나가고 이걸 책으로 만들고 싶다 생각했죠. 그림을 그리던 사람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는 제게
가장 만만한 도구는 아이패드였어요. 혼자 유튜브를 보며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권의 더미북을 만들고 첫 계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영감은 다양한 곳에서 얻는데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을 소재로 삼기도 하고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서 소재를 얻기도 합니다. 달팽이 달리기의 경우가 인터넷에서 본 뉴스의 한 장면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혹은 만들고 싶은 책의 구조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같은 질문과 답을 이어가는 구조의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만든 이야기가 제 첫 그림책인 가치시자입니다. 만화에 열광했던 유년 시절을 거쳐서 그런지 그림책에도 만화적 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화의 구성처럼 컷 프레임을 나눈다거나 말풍선 등을 활용하는 기법 같은 것들이요. 이러한 만화적 구성이 그림책이라는 장르와 만났을 때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직접 독자들을 만나는 강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자들과 대면해서 내가 만든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또 새로운 창작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나 작고 연약한 존재를 다루는 이야기를 계속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어떤 그림책을 만들어 나갈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출간했던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 숨겨놨지요. 처음 책이 먹고 말 거야 라고 책 읽는 곰에서 출간했던 책이었어요.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책이라서 개구리가 파리를 먹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많이 어려웠어요. 처음 하는 책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우리가 헤어지는 날이라는 책은 제가 길렀던 코코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런 걸 갖다가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켓에서 제가 요런 거를 직접 이거 다 손작업으로 다 그린 거예요. 인쇄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립톡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코코에 대해서. 어느새 봄이라는 엽서북인데요. 어느새 봄이라는 뜻도 있고 어느 새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춘기 아이와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것들을 이 엽서책으로 50개 딱 만들었어요. 50개 딱 만들어서 판매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웠고 이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저를 관찰하는 시기였었고 그때 생각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 정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또 올해 나온 꽃이 필 거야 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텃밭을 가꾸면서 그 채소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만큼 멋진 사람이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 작가 조수지입니다. 이곳은 제가 책을 주로 읽는 공간이고요. 저도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진이 일기는 제가 처음으로 쓰고 그린 책이에요.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라는 책인데요. 어울리지 않은 대상인 것 같죠. 달토끼와 거북이와 오징어. 그리고 이 세로 판형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명의 친구들이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거울책. 판형이 굉장히 큼지막하죠.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거울도 있지만 책 표지도 매회 찍을 때마다 표지를 바꾸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핑크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녹색, 그리고 네 번째 판형으로 네 번째 사쇄를 찍으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새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올해 9월달에 출간된 2053년 이후 그 행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장을 넘기실 때마다 701호, 702호, 601호, 602호 이렇게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다 펼치시면 2m가 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걸려져 있는 제 작업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책은 아직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세상에 출간되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헬로우 그림책에 오시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완두콩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다음 주 수요일날 인쇄가 들어가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고 가제본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 깡통들, 인형들 뭐 잔뜩 있죠. 이것들은 제가 헬로우 그림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아트 토이입니다. 제가 위대한 완두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 아이들이 등장을 해요. 완두콩, 그다음에 외계에서 자라난 완두콩, 그리고 완두콩이 되고 싶어서 슬쩍 낀 외계인. 그래서 얘네들을 완두콩 캔에 들어있는 것처럼 좀 아트 토이를 만들려고 지금 캔도 준비해서 지금 계속 제가 샘플 작업을 하고 있어요.